이런 거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안 드리고 척추나 꼬리뼈의 문제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뭔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한의원 구미 본점에서 일하고 있는 원장 윤석훈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찍자고 한 이유가 여기 윤석훈 원장님이 환자분들 중에서 심혈관 쪽 그리고 고혈압 쪽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게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나? 침 맞고 약침 맞고 뭐 한약 먹는다고 고혈압이 없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좀 한의원하고 고혈압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셔서 오늘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같이 찍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이 왜 오른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서 심장이 하는 일은 혈액을 온 몸으로 쏴가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 그리고 에너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세포와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심장에서는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게 되는 것이지요.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라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몸의 순환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세포 하나하나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는 혈압을 더 세게 쏴가지고 세포 안까지 혈액을 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한의원에서 좀 많이 하는 치료인데 만약에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자꾸 항진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뭐 자율신경계와 또 연관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분이라든지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몸의 순환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화기가 좀 위담적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꽉 굳어가지고 혈액순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제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몸의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환자를 보면서 생각났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감신경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부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람의 건강 상태에 좋은데 그 중요한 부분이 여기 꼬리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많이 앉아 있고 골반이 틀어져 있고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꼬리뼈에 신경이 이제 눌리고 있는 분들은 교감신경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또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안 드리고 척추나 꼬리뼈의 문제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자율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이고 혈관도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혈압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숫자만 낮추면 내가 혈압이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생각 전환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통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 고혈압 환자들이 숫자가 높게 나오면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렇죠.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러다가 뭐 뇌출혈, 중풍 이런 거 뭐 중풍 아니면 심장병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숫자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풍에 대해서 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중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지중막하 출혈입니다. 우리가 뭐 1950년대나 60년대까지만 해도 영양이 부족하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뇌출혈이 중풍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몸을 덜 쓰고 영양도 풍족해지면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면은 뇌출혈은 예방할 수 있지만은 뇌경색은 예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안에 있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그게 막히는 건데 혈전이 생기면은 뇌하고 심장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혈압을 높여가지고 혈전을 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혈압약을 먹게 되면 혈압이 낮춰지면서 뇌혈관에 생기는 혈전을 밀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뇌경색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우리나라가 고혈압약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고 보건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고혈압약을 잘 보급해서 뇌출혈의 빈도수를 많이 줄였는데 그거에 반해서 뇌경색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혈압약이 조금은 이 뇌경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뭐 혈압약 자체가 한 가지는 잡지만 반대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꼭 전문가들하고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 숫자만 낮추는데 너무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 내가 고혈압에 걸렸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원인을 자꾸 해결해 나가되 그게 너무 높을 때는 약의 힘을 조금 뭐 받아서 일시적으로는 좀 떨어뜨리더라도 이거를 내가 이 약만 먹었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나중에 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혈압 젊은 나이 때부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제 가족력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족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비슷하게 다 늦게 자거나 밥을 늦게 먹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같이 생활을 공유해 버리니까 그게 몸이 같이 변화해서 고혈압이 같이 생기는 거지 이게 100% 유전자의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냐. 침을 넣으면 혈압이 떨어지나? 똑같은 고혈압 환자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치료를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부터 좀 진단을 하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드리지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상체 위로 해가지고 열이 많이 떠고 얼굴이 검붉습니다. 그리고 턱 아래쪽 부종, 목 쪽으로 해가지고 부종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상체 위로에서 열이 좀 많이 뜨시는 분들은 그 열을 좀 내려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드리거나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은 소화기를 치료해가지고도 혈압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가 없다 하면은 교감신경 문제겠거니 파악을 하고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고 교감신경을 좀 내려가지고 혈압을 잡아드리게 합니다. 혈압의 수치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증상은 이렇게 호전된 경우에 그래도 이거 혈압 수치가 높아져 있으면 약을 먹어서 이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증상이 해소가 됐으면은 그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마다 다 원인의 결과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노년자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결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이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나이가 든다고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건 오히려 중풍의 위험성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혈압을 유지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20에 80을 너무 강박적으로 여기에 나는 나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몸에 대한 이해가 약간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자동으로 맞춰지면 제일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갔다면 아니면 떨어졌다면 내 몸이 이걸 왜 올렸을까? 이거 내 몸이 왜 떨어뜨렸을까를 먼저 일단 고민을 하고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이게 내 몸이 이렇게 혈압까지 올리게 된 데는 나도 알게 모르게 오랜 기간을 몸한테 좀 나쁜 일을 했는 거라서 기간을 막 너무 짧게 혈압약 먹은 것처럼 먹자마자 내일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 맞습니다. 내 몸을 먼저 바꿔야 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설명한의원에서 에노 약침, 미네랄 약침도 있고 여러 가지 약침의 종류를 환자들한테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약침들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약침이 있는데요. 그 약침마다 각자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열이 뜨는 사람한테는 지황 약침, 신경 전달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자거 약침,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활성산소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에노 약침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각자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르게 좀 치료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노 약침이 근데 산화질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에노, 즉 산화질소인데요. 산화질소는 우리 혈관에서만 생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산화질소의 발생도 줄어들게 됩니다. 산화질소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를 요즘에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걸 약침이나 아니면 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산화질소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에노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입을 하는 것보다 몸이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번은 코호흡입니다. 코호흡. 이렇게 코로 숨을 쉴 때 여기서 이 모터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산화질소 발생량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입을 벌려서 호흡하지 마시고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 운동을 하면서 혈관에서 산화질소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흡과 운동은 반드시 실행을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뭐 혈압이 올라간다 하면은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한번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게 사실 단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굉장히 무서운 질환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 자체의 수치보다도 혈압이 왜 올랐는지 그 원인을, 각자의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소화나 뭐 안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한의원 한번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치료를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준비하셔서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